지난 몇 개월 동안 100여 명 이상의 전문가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고 과제를 발굴한 것을 짧은 기간에 제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I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파워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파워가 핵심 동력이 되는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하지만 지금 그동안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은 협소한 국내 내수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래 관행이나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점차 정체기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주어진 기회와 소프트웨어 산업이 다시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주도하고 해외의 신시장 개척을 통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국가 전체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분과에서는 수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내수 시장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메이저 리그 진출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5개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우선 수출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세계 시장 선도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내용과 소프트웨어 중심 해외 진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는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 부문이 먼저 우수 소프트웨어 구매자가 되고 소프트웨어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여서 혁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할을 갖자는 의미에서 서비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의 적정 사업 대가 체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소프트웨어 융합과 소프트웨어 복잡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소프트웨어 융합에 해당되는 그 고급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융합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의 전략적인 육성을 주요 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과제 내용은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도출한 세계 시장 선도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협소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다시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명품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정부 공약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나 스마트 하이웨이, 스마트 도시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21세기 뉴딜 사업과 수출을 연계하여서 대규모 수출 상품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나 AI나 방사능 반직책,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전, 그리고 스마트 에이징 시티와 같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나 미래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자와 수요자를 연계한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가 글로벌 연구진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구 방식,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력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와 데이터 강국,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테스트베드라는 우리의 강점을 잘 살려서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시범 서비스를 해서 이 부분을 수출 주력 상품화하면 대규모 사업을 수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소프트웨어 중심 해외 진출 종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수출을 견인해왔던 IT 기기 수출 성장이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주도의 수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코토라나 미래부, 행안부 등의 수출 지원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기업이나 그다음에 해외 고객이 우리 기업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 종합 지원 마스터 플랜 하에 AI 기반 자가 진단 시스템이라든가 역량에 맞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서 글로벌 마케팅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력을 확보한 수출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민해 봤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내수 시장 활성화 부분에 해당되는 과제로서 서비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점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IoT, AI와 같은 신소프트웨어 시장이 점차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이나 해외 주요국도 이런 시장 성장하는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여전히 용역 개발 중심이기 때문에 서비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신시장을 창출한다든지 우수 구매자로서의 역할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에서 서비스 기반의 공공 소프트웨어 구매 체계를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적합한지 구매에 적합한 영역과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부분이나 금융 지원에 해당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의 적정 사업 대가 체계 개선입니다. 그동안의 국가정보화 사업은 불합리한 대가 체계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인식이 되었고 또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적정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적정 대가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저장소라든가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 중심의 적정 사업 대가 산정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융합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의 전략적인 육성 부분입니다. 융합의 핵심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융합 소프트웨어 인력은 이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경험을 갖춘 고급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양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고급 아키텍트 인력이 비중이 굉장히 낮고 그동안의 양적인 소프트웨어 인재 정책만으로는 고급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를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래의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력인 융합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서 소프트웨어 인력이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을 통하여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융합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를 양성하고 마스터 아키텍트를 지정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서 우리 고급 인력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를 마련하고 또 대규모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국가 소프트웨어 R&D 사업의 마스터 아키텍트를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대한 과제 내용입니다. 실감형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콘텐츠와의 접목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CPND의 가치사슬형 통합형 지원 정책보다는 가치사슬 중에서 요소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에 있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디지털 산업을 제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디지털 콘텐츠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지향형 기술인 AR이나 VR이나 홀로그램 AI 등을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콘텐츠에 적용하고 그리고 생태계 통합적인 정책으로 해서 산업진흥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측면입니다. 이런 산업진흥뿐만 아니고 사람 중심의 디지털 라이프를 구현하여서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게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국가에서는 우선 그 디지털 콘텐츠를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하고 사람 중심의 디지털 라이프를 구현하여서 디지털 콘텐츠로서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을 주요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5가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서 VR, AR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선 VR, AR 산업은 그 시장적인 측면이나 해외 주요국들이 굉장히 신성장 산업으로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CPND 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 조성이라든가 기술 개발, 정책 인프라 구축을 하여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의 융복합적인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자율 규제 제도를 시행해보고, 그리고 대중소기업의 균등한 사업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오픈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플랫폼 개발과 시범 서비스를 개발해서 초기 시장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는 혼합현실 월드 메가몰 구축 사업입니다. 미래형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과 가치를 더하는 이제는 제품이나 단품이 아닌 서비스로서의 콘텐츠 서비스 모델이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고 개방형 호환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시장 창출에 있어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융합형 카스 모델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하자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감형 교육 콘텐츠로서 교육을 혁신하자는 내용입니다. 실감형 교육 콘텐츠는 기존의 이제 그 교육 수요라든가 제대로 된 교육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실감형 교재로서 몰입감과 실제감을 높이고 시공간적인 제약도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 교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교육이나 산업 현장에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초중 정규 교과 과정에 실감형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교육을 위한 교육 교재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사이버 액팅 올림픽 창설인데요. 우선 지금 최근에 이제 기술 발전이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하여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경기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이버 종목을 개발하고 국가 간 대결할 수 있는 사이버 액팅 올림픽을 창설하여서 e스포츠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고 새로운 융합형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사이버 올림픽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종목을 개발하고 기초기술 개발도 지원하는 과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산하관을 망라한 추진위원회 구성뿐만 아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준비 과정을 통해서 2020년까지 1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시티 시범 조성입니다. 흔히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서로 쌍둥이처럼 공존하면서 서로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의 모습은 일상생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트윈의 모습을 미리 시범 서비스로 개발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문화 체험이나 서로 교류를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이버시티 시범 조성 사업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시티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이 안에서 있는 사회생활이나 윤리나 그리고 치안 모델까지 하는 법제도 정비까지 구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초기 시범 모델을 개발하여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인 인재 분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그 화두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재 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약에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획일화된 교육 체계와 그리고 높은 교육열 대비 낮은 교육의 질 때문에 교육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미래 세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을 하고 최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로 인해서 그동안 취업이 어려웠던 여성 인력과 중장년 그 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일자리가 곧 성장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개인 인재 분과에서는 우선 그 개인의 역량을 많이 강화하고 누구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맞춤형 학습 인프라를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큰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가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먼저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개설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4차 산업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고 수요가 많은 일자리는 굉장히 최고 수준의 최정예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사관학교라는 집중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해서 무학년, 무전공제를 도입해서 최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해서 현업 적합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졸업 후에 병역 문제로 인해서 경력 단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여서 지속적인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소프트웨어 현업 적합형 대학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현업에서 요구되는 그런 내용과는 괴리가 있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활용 가능한 현업 적합형 소프트웨어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현업을 좀 잘 이해하고 실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뿐만 아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교육에서 반영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4년제 정규 교육 이외에도 1년 동안 산업체 근무를 통해서 산학연계 학석사 통합과정을 신설하고 창업학기제 1년을 도입해서 대학 교육 과정에서 창업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수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고 교수 업적 평가에도 현업 적합형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중요시하는 평가체제로 전환하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우선 경력 단절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입니다. 그동안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였고 이것들이 일자리 문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자나 중장년 퇴직자의 경력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용이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서로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매칭해 줄 수 있는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많이 강화하고 경력 단절자와 퇴직자 적합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롭게 소프트웨어 지금 교육이 의무화되는 과정에서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보조교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용이한 무크의 보조 강사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체계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런 일자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은 아직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런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서 고품질의 교육뿐만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정규 그런 교육과정뿐만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개인화된 학습 지도와 처방을 하고 또 학습자의 성취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지능형 학습 플랫폼 구축과 그리고 지능형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교재와 그리고 학습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체계 또한 개인 맞춤형 평가 체계를 도입해서 완전 학습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양방향 온라인 교육 체계입니다. 사교육비 지출 증가뿐만 아니고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소외 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또 새로운 교육 방식에 적극적으로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무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무크 활성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학습 플랫폼이라든가 캠퍼스 없는 혁신형 대학 설립 운영 제도적인 지원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창작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환경 마련입니다.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창의적 부족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사고력이나 창의성,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추진 방안으로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서 창작 활동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학습 환경뿐만 아니고 클라우드 펀딩 등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1인 기업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좀 더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